특성화고가 높은 취업률에도 신입생을 못 채우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초중학생들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경합을 벌인 3D 프린터 미래창조 올림피아드가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학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대학은 갈수록 외국 유학생 유치도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70년 전 해방 전까지만 해도 그 명성이 전주 비빔밥을 능가했던 안동 비빔밥의 원형이 복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동진 오늘 아침 추위는 여전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맑겠고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해서 동장군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오늘도 출근길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4도, 안동은 영하 8.4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기온이 올라 대구가 6도, 안동은 3도가 예상됩니다. 또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벌써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주 날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당분간 별다른 눈 소식은 없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성탄절 당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성화고가 취업률은 높은데도 정작 신입생을 못 채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졸자와 대졸자에 대한 차별이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전국 360여 개 기업 임금 실태 조사에서 올해 고졸 생산직 초임은 평균 221만 8천 원, 사무직은 204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졸자는 278만 4천 원으로 고졸 사무직과 임금 차이는 지난해 71만 9천 원에서 올해 74만 2천 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는 고졸 임금이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보다 못한 계약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수나 또는 처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고졸 채용 확대 등 고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업한 뒤 처우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 특성화고 외면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오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망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졸 인력을 잠시 쓰는 소모품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갖춘 기능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졸 출신 인력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이것이 다시 임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순기능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고졸 취업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학령에 따른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특성화고 외면 현상은 해소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사회적 기업의 우수 상품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지역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7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 설명회와 우수 상품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는 동아쇼핑 지하 1층 전시 판매장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기획전을 엽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 가운데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 구매액은 0.68%, 대구도 1.2%에 그쳤는데 대구는 내년에 총 구매액의 3%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C랩 벤처 창업 입소식이 오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삼성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C랩은 4명 기준 22개 팀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세미나실과 전문가들이 1:1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갖췄습니다. 오늘 입소하는 18개 팀은 3,700여 개 팀 중에 선발된 팀으로 6개월 동안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창업준비금과 최대 5억 원의 단계별 투자, 사업 잠재성 평가에 따른 추가 성장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머릿속에 떠올린 어떤 제품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형태로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제 대구에서 지역 초중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탄생해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3D 프린터 미래창조 올림피아드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더곤 모양의 이 물건은 5가지 기능을 가진 도마의 작은 모형입니다. 한쪽 귀 부분은 식재료를 갈 수 있는 강판, 또 다른 귀 부분엔 타이머가 들어가 있고 휴대전화 거치대와 저울까지 갖췄습니다.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비만이라든가 합병증, 성인병 이런 게 전부 다 음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사람들이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외식을 많이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저희가 요리가 더 쉬워지는 도마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대구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터 미래창조 올림피아드에서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시제품 제작터에서는 아이디어 상품 생산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의학계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공장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형산업이 강한 대구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이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금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뿌리 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사실은 뿌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3D 프린팅.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후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 육성 전문 기업인 파운더스 스페이스와 지역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실리콘밸리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계 행사로 노보텔에서 9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해주고 내일은 실리콘밸리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도 엽니다. 경상북도가 생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내년에 모두 7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선 도청 이전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과 포항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영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558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재활용 기반 구축에 83억 원, 안동시, 문경시, 예천군 등 3개 시군에 모두 61억 원을 투자해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에너지화하고 매립시설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안동 비빔밥을 아십니까? 70년 전 해방 전까지만 해도 그 명성이 전주 비빔밥을 능가했다는데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안동 비빔밥의 원형이 복원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토란대, 고사리 등 9가지 제철나무를 삶은 뒤 기름을 거의 두르지 않고 볶아냅니다. 육회나 날계란 노른자 대신 볶은 소고기와 고추장을 섞은 육장, 장똑똑이가 고명으로 곁들여져 느끼함을 잡고 식감을 더했습니다. 역사적 사료와 지역 종갓댁 음식을 토대로 3년간의 고증 끝에 안동 비빔밥이 복원됐습니다. 1500년대에 수은자빵이나 또 그 이후에 음식 디미방, 그다음 온주법, 그 조리서들에 보면 기름기를 거의 배제하고 그 본연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색을 낸다든가 조미를 곁들이지 않은 아주 담백한 맛으로 만들어진. 과거 특유의 소박하지만 담백한 맛으로 국내 최고로 이름났지만 전주 비빔밥의 마케팅 전략에 밀려 사실상 명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비빔밥 중에 제일로 쳐진 게 안동 비빔밥이었고 주로 이제 각 종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실 때 접힌 음식으로. 해방과 6.25 산업화로 이어진 격변의 시간. 그래서 잊혀졌던 음식 안동 비빔밥은 이제 전문가들의 품평회까지 마치고 전국 최고 비빔밥 자리의 탈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성주군이 최근 학술대회를 열고 월왕면 인천리의 사적 제444호 세종대왕 자태실의 세계유산 가치 규명에 나섰습니다. 성주군은 생명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자태실의 문화재적 가치 제고와 세계문화유산 소재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8월 영남문화연구원에 학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성주군은 세종대왕 자태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각종 기초연구와 단행본 출간을 시작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확대 지정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획특별전 대가야의 탐라나들이가 오늘 오후 4시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가야 유물을 중심으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산동 고분군의 조속한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첫 시도로 기획됐습니다. 대가야의 탐라나들이 전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열립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다 대학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대학이 갈수록 외국 유학생 유치도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 유학생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유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2,600여 명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소폭이지만 0.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대학 유학생은 25,800여 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4%나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비율도 45%에서 42.2%로 2.8%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전체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동대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선호도 감소와 유학생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절대 학생 수 이외의 중도 탈락률에서도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중도 탈락한 유학생이 거의 없는 데 반해 전남 0.5%, 경남 0.4%, 제주, 광주 0.3%, 경북에서는 0.2%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 10% 감축을 골자로 한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그나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몽골이나 베트남 지역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전국 6개 권역별로 4-5개 대학을 묶고 유학생을 공동 유치하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유학생들의 발길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지방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시와 계명대학교는 오늘 오후 계명대 체육관에서 대구 스포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공체육정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대 변화와 체육정책,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과 체육인재 육성, 프로스포츠 육성 등 3개 부문의 10개 주제를 놓고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안경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산업디자인과와 디지털 디자인, 컴퓨터공학 전공 등 3개 학과 12명이 공모전에 참가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특별상, 특선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죽부인의 원리를 이용하는 등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수상작은 내년 4월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안경전에서 전시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성회관 산악회에서 10만 원, 경산시 동부동 환경미화원 1동 15만 7천 원, 봉화기동 김동규 씨 외 주민 1동 17만 원, 구미시 형곡 1동 사무세진 주민 1동 1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삼부가든에서 10만 원, 암양면 대백마트 10만 원, 암양면 부적사리 경로회에서 20만 원, 성주군 벽진면 벽산회 여철동시회 회원들이 2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미시 형곡 1동에서 무궁화 아파트 주민들께서 5만 원, 월드 센스빌 주민, 명금빌라 주민, 또 조일 월드빌 1차 주민들께서도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미시 형곡 1동 동산 그린 3차 주민 1동 5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성암산 추어탕 대표 이영미 씨 5만 원, 구미시 형곡 1동 조내과 의원 원장 조재현 씨 20만 원, 안델센 어린이집 원아들이 28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4도, 안동은 영하 8.4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올라 대구가 6도, 안동은 3도 예상됩니다. 또 서부 내륙 지역에는 낮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가 무척이나 메말라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상주에는 낮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춥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봉화의 현재 기온은 영하 14도, 그 밖의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 소식은 없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성탄절 당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